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서의 단서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타랠리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역시나 2025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26년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간은 25년 12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입니다. 어제까지 보면은 일단은 뭐 다우존스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비피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러셀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S&P 500 맵을 보시면은 주식이 뭐 이제 굉장히 혼조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테크주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유일하게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가를 상당히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최소 뭐 330불, 350불, 370불, 80불, 또 440불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200불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200불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앞에 장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에도 뭐가 좋다더라 또는 어떤 것들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투자하는 어떤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성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테크들은 조금 쉬어가는 형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브레스를 좀 보겠습니다. S&P 500 마켓 브레스는 제가 50이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60을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6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6 넘어가고 있고요. 200일 평균선 같은 경우도 61.63으로 역시나 6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상승장에서는 보시면 이 초록색 선, 50일 선이 이 빨간색 선, 200일 선보다는 훨씬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고 장기 추세가 뒤따라오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정배열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혼조세 이후에 다시 빨간색 선이 내려가고 초록색 선이 올라오는 즉 단기적으로 추세가 더 좋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의 어떤 상승장을 준비하는 형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준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주식에서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인상을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주식을 다 팔고 시장을 떠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빅스 지수가 13.6 그리고 200일 평균선이 19.12 뭐 요 정도 수준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14.42네요. 13, 14 이게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저점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3, 14 하던 순간이 올해 들어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슈가 없는 한은 지금 뭐 갑자기 빅스가 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잠잠한 상황이다. 다만 또 이렇게 너무 공격할 때는 한 번씩 조그마한 리스크가 튀어나와도 또 튀는 경향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된다. 다만 뭔가 이렇게 걱정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현재 중립 수준에 와 있고요. 4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익스트림 피어, 이제 AI 버블론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잠깐 탐욕 구간을 지나서 잠깐 쉬어가는 뉴트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지 뭐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형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임라인 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11월 20일 익스트림 피어에서 V자 반등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 잠깐 이렇게 눌림목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은 있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보시면은 차익을 실현한다든지 여전히 이제 살아 있지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매매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 또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주가가 빠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어떤 뭐 세금 이슈라든지 또 연말 들어서 뭐 리밸런싱 이런 이슈에 의한 것이지 뭐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이 뭐 특정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하락이다 또는 진짜 상승이다 어떤 이런 신호를 주면서 그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이제 투자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좋겠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 스코어는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초이스 스탁 같은 경우는 이 낙관론이 지금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과한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뭐 매도하고 이런 시점은 아니다. 다만 이제 마켓 스코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거의 과욕에 머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주식을 우리가 돌아보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골은 있지만 4월 관세 전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한 하락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봤을 때는 뭐 어떤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손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실을 봤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시경제적으로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포에 떨거나 이런 상황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AAII 외국인 설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어리시 즉 6개월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34점 이전에 30%가 거의 가장 저점이거든요. 약간씩은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 26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30%가 찍힐 때마다 약간의 조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모두가 환호하는 시장이 반드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주식의 경험처럼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뭐 빨리빨리 이제 사고 팔고 이럴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올해에는 사실 이런 테크주들이 역시나 강세였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이 상승을 했고 특히 하드웨어 쪽 이쪽이 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죠. AMD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요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모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흐름들이 있었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거의 뭐 상승하기만 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도 뭐 딥시크 공포도 있었고 4월에 관세 전쟁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으로의 어떤 칩 수출 제한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역시 AI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카펙스 즉 자본 지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AI 버블론이 왔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혹시나 그러한 우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그 우려는 지금 건강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블로 가는 것들을 막아줌으로써 꾸준히 가는 어떤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11월 이후로 오면서 이러한 테크주들 외에 이제 다우존스라든지 또 S&P의 어떤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그 자금 흐름이 리밸런싱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실제 시장의 폭에서는 상당히 건강한 흐름으로 나타났죠. S&P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지금 전체에서 51선 이상 또는 201선 이상 추세를 지키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한 현재 이 장기선과 단기선이 뭉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기간 조정과 쉬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모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장 관점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TGA 잔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올해 보면은 7월 이후에 계속해서 TGA 잔고가 차올랐습니다. TGA 잔고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잔고가 거의 말랐다가 잔고를 채웠습니다. 잔고를 채울 때는 국채를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채를 발행을 하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한다. 즉 돈을 빨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수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일 날 유동성 쇼크가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는 12월부터 뭐 QT를 중단하는 것도 있었고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또 RMP를 실시하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중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내년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뭐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코인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이유는 스테이블하게 코인이 움직이는 건데 그 스테이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국채거든요.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국채는 더 어떤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TGA 잔고나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 정부는 지금 전략적으로 국가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라도 AI 산업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오펜하이머에 나왔던 어떤 그 원전을 키우던 그러한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제네시스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AI 인프라를 통해서 중국의 산업 패권을 어 빼앗는, 지금의 어떤 이 AI 붐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는 이 상황을 지키는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은 하드웨어 투자, 카펙스 투자로 이어지지만 향후에는 이것들이 소프트웨어,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다른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AGI를 실현함으로써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패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버블론이라고 하는 거에 취해 가지고 언론을 너무 믿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진짜 팔고 시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보시면 좋겠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사실은 그런 흔들리는 것들로부터 확실히 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이건 영래포 잔고인데,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말랐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하는 정책을 보면은 무한으로 이제 영래포를 뚫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되게 조용해졌는데 SLR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지급 준비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낮게 조정함으로써 조금 더 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중에 판매를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더 풀어내는 형태.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 정책과 함께 감세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OBBA 법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기업을 조금 더 밀어주는 형태, 즉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26년도는 오히려 저는 25년도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4년도 말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올해 이제 추진이 되고 적용이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러한 행정명령과 이러한 법안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26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5년도에 잡아놨던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한 실적을 보여줄 때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양쪽의 어떤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어떤 버블론적인 상황, 또 그런 걱정, 또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컵백스의 투자가 너무 이제 무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뭐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되, 그것들은 참고할 사안일 뿐이지 현재 그걸로 인해서 당장 팔고 나갈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숏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일어날 사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한 금융위기 당시에도 뭐 이분이 이제 바로 맞춘 게 아니라 숏포지션에서 약 거의 3년 가까이 기다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걱정해서 팔고 나가기에는 현재의 이 흐름과 현재 새롭게 탄생해서 커가고 있는 AI 산업에 투자를 못하는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26년도에 유망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아직 스터디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은 영상에서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투자의 단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단서맨 리포트와 단서맨의 생각, 이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